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물류 그리고 공급망 분야의 ESG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 관리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사실 많은 ESG 담당자분들이 여전히 엑셀 작업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문제인지, 또 자동화가 어떻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PwC 3일 회계법인, SK 에코플랜트, 또 한국경제인협회, 삼성 SDS 같은 여러 기관의 보고서가 있고요. 전자신문이나 엘라이드 마켓 리서치 분석 자료, 그리고 물류 탄소 관리 전문 기업이죠. GLEC, 글렉의 솔루션 사례까지 다양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ESG 데이터 관리,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좀 공감하고 자동화가 가져올 효율성, 또 그 너머의 전략적 가치까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ESG 공시 의무화, 여기에 어떻게 대비할지 같이 힌트를 찾아보시죠. 자, 이 복잡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ESG 경영, 이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제가 됐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 관리, 여기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역시 수작업 의존도가 아직도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 PwC 3일 회계법인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저도 좀 놀랐는데요. 정말 많은 ESG 담당자들이 탄소 데이터를 아직도 엑셀 같은 걸로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그 데이터 자체의 오류나 누락 위험이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업장에서 데이터를 취합하는데 심지어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부서마다 집계 방식이 다른 경우가 흔하거든요.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배출 계수를 잘못 적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데이터의 정합성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엑셀 파일에 담당자마다 기준도 조금씩 다르고 이러면 나중에 혹시 외부 검증이나 감사를 받으려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시간도 엄청나게 들 것 같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SK 에코플랜트에서도 2024년 보고서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담당자가 진짜 일일이 데이터를 모으고 또 그걸 계산하고 다시 검증하고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엄청난 시간 소모입니다. 흔히 말하는 엑셀 지옥에 빠져서 정작 더 중요한 다른 업무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그 제3자 검증 문제도 있잖아요. 공시하려면 당연히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텐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데이터는 신뢰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나 계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담당자 개인 PC나 이메일 같은 데 그냥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나중에 이 데이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건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체계적인 이력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죠.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기라도 하면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나 데이터 관리 방식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릴 위험도 크고요. 검증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데이터 오류 가능성에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 검증의 어려움까지 확실히 수작업 관리의 한계가 뚜렷해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ESG라는 게 환경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 S나 지배구조 G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탄소 데이터 처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되면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요. 탄소 배출량이라는 어떻게 보면 ESG의 일부인 이 데이터 관리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서 정작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전사적인 ESG 전략을 세운다거나 공급망 내 인권 실사 같은 사회 S 영역 문제, 혹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같은 지배구조 G 영역에는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한정된 자원이 사실은 좀 비효율적인 곳에 묶여버리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 2024년 보고서를 보니까 기업들이 ESG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담당 부서의 경력도 상대적으로 짧아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대기업조차도 유관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최근에야 시작된 곳이 많고 중소협력사들의 인식은 더 낮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담당자가 엑셀 작업에만 매달려 있다면 말씀하신 그 전력적인 역할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결국 자원 부족 문제랑 집중력 분산,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삼성 SDS가 2025년 글로벌 트렌드 분석에서 ESG를 그냥 규제 대응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어떤 전략적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ESG 담당자는 이제 더 이상 단순 데이터 입력자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종의 전략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엑셀과의 전쟁을 이제 그만 끝내고 ESG 담당자들이 본연의 역할, 그 전략가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해결책은 역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겠군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전자신문 보도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를 들어 스마트 공장 같은 생산 현장에서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매저, 보고하고 리포트, 또 검증하는 verify, 이걸 줄여서 보통 MRV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지털 기반의 자동 MRV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수작업 관리의 비효율성, 그리고 자동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시장 반응도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어요.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세가 엄청나더고요. 네. 알라인드 마틴 레설치의 2025년 보고서를 보면요. 이 글로벌 탄소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이래요. 정말 놀라운 속도죠. 그래서 2030년에는 그 시장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결국 기업들이 ESG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자동화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에 IFRS S2나 CDP, TCFD 같은 글로벌 표준들이 점점 더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표준에 맞춰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아, IFRS S2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가 발표한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이고 CDP는 예전엔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라고 불렸던 글로벌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 그리고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맞죠? 이런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다 맞추려면 정말 자동화가 필수적이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자동화 시스템들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SK 에코플랜트의 웨이블 디카본 같은 솔루션을 보면요. 기업 내부에 있는 ERP, 즉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사용량, 심지어 폐기물 처리 정보가 담긴 올바로 시스템 같은 외부 데이터까지도 API, 즉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쭉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찾아서 입력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데이터가 시스템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자동으로 배출량을 계산해 주는 거죠. 와, 데이터 취합부터 자동으로 된다니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럼 측정이나 보고 기능은 어떤가요? 스콥 1, 2, 3처럼 복잡한 범위까지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엔스코프 같은 전문 탄소 관리 플랫폼들은요.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스콥 1, 그리고 전력 사용 같은 간접 배출인 스콥 2는 물론이고요. 계산이 정말 까다로운 공급망 전체 배출량, 즉 스콥 3까지도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IFRS S2, CDP, TCFD 같은 다양한 글로벌 표준 양식에 맞춰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니까요. ESG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기업이라도 이런 규제 요구사항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그 물류 분야는 운송 수단도 다양하고 경로도 복잡하고 화물 종류도 다 달라서 탄소 배출량 관리가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 좀 특화된 솔루션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물류나 운송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GLEC, 글렉이라는 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물류활동의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관한 국제 표준이죠. ISO 14083. 그러니까 I-S-1-4-083 표준, 그리고 자체 개발한 GLEC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정밀한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I-S-1-4-083입니다. I-S-1-4-083 표준 기반이군요. 글렉의 기술은 어떤 점이 좀 특별한가요? 그러면은 그 차량의 운행 기록 데이터, DTG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로 배출량을 측정하고요. 또 API 기반의 자동 계산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LCAMS, 즉 LCA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물류 탄소 관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작업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LCAMS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결국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동안 엑셀 작업에 쏟아붓던 방대한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요. 배출량도 정확하게 산정하고 나아가 외부 검증 프로세스까지 간소화시켜주는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이재영 책임연구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는 단순히 총 배출량만 관리할 게 아니라 세부 공정별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PwC 3.1회계법인에서도 지적했듯이 자동화를 통해서 확보한 그 시간과 자원, 이걸 어디에 다시 투자하느냐가 앞으로 기업의 ESG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탄소 관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요.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인프라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그렇죠. 단순히 시간을 아낀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낀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ESG 담당자들은 자동화를 통해 확보한 이 소중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ESG의 다른 중요한 축들, 그러니까 사회 S와 지배구조 G 영역, 그리고 전사적인 ESG 전략 자체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공급망 안에 있는 협력업체들의 인권 문제나 노동 관행을 실사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겠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의 다양성이나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주주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더 늘리고 또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쓸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인 ESG 목표와 로드맵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성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가가는 이런 전략적인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동화를 통해 얻어진 그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기후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리스크나 전환 리스크를 미리 식별하고 관리하는 한편 저탄소 기술이나 순환경제 모델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데에도 이 확보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화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전략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ESG 공시 의무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잖아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에서도 2024년에 이미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2026년에 공시를 하려면 결국 2025년 활동 내역, 그러니까 바로 내년 데이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물류나 운송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공시 의무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들에게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약 60%의 기업이
이미 탄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성과 관리를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거네요. 앞으로 데이터 요구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복잡해질 텐데 기존의 수작업 방식으로는 도저히 공시 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탄소관리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실행에 옮겨야 할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작업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이터 양과 점점 높아지는 공시 요구 수준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ESG 담당자가 엑셀 작업에서 벗어나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군요. 이를 통해 확보된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 탄소 배출량 관리라는 환경, 이 영역뿐만 아니라 공급망 인권 같은 사회 S 문제,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G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진정한 ESG 가치를 창출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화는 ESG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인 데이터 관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서요.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전략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만약 자동화를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여러분 손에 쥐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업은 과연 어떤 새로운 ESG 기반의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를 미리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까요?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열쇠. 어쩌면 그 답은 이 자동화된 데이터의 흐름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